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예림이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고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남편이 저를 협박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파멸의 길로 빠져든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고 지금은 남동생 민우가 그 일을 물려받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정적인 회사원의 길을 택했습니다. 26살에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업 초기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나던 원두 향기와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저 혼자서 모든 경조사비를 대고 생활비도 제가 책임졌습니다. 친척들 결혼식에 갈 때마다 축의금이 부담스러웠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이겨내자라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며 소파에 누워 있곤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아. 나도 빨리 성공해서 당신한테 보답할게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주무르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가 정말 고생이 많아. 찬호가 성공하면 꼭 보답하자라며 고마워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친정 식구들도 예림이가 현명하게 잘 선택했다며 응원해 주었고 특히 동생 민우는 형부 사업 잘 되면 우리 회사랑도 협력할 수 있을 텐데라며 기대를 보이기도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결혼 3년 차쯤 되니까 남편 사업이 점점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늘고 직원들도 늘어났어요.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고 시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이 왔다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남편의 사업이 안정되면서 저희 생활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아들인 남편을 정말 아꼈는데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생신 때는 선물도 챙겨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정말 고맙다라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댁을 잘 안 챙기던데 예림이는 정말 착해라고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도 당신 덕분에 엄마가 정말 좋아하셔라며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회사가 커지면서 술자리와 출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인맥 관리가 중요해. 이해해줘라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회사 뒤 공원에서 배드민턴하고 와라고 말할 때는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운동하고 왔다는데 땀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여보, 누구한테서 전화 온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거래처라며 대충 넘어가곤 했어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설마 그럴 리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야라고 말한 날, 우연히 그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남편 차를 봤는데 조수석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 여자는 45살의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정말 친밀한 모습을 보였고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을 지켜보니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휴대폰 메시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직접 목격한 장면들까지. 특히 남편이 오늘은 늦을 것 같아라고 연락하고는 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뒤따라가면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걸 느꼈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이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라며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라는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몸이 아파서 병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많이 힘드시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마음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법대로 가자라고 마음먹었어요.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외도하고 있죠?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라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메시지 캡처, 신용카드 내역까지 모든 걸 보여주니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간의 실수였어라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실수가 몇 달째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아니야, 정리할게. 그 여자와는 끝낼게라며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때 남편의 눈에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고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확인해 보니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정리하겠다던 약속은 거짓이었던 거죠. 그때 정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미쳤어? 이혼하면 내 가족들이 피눈물 흘릴 줄 알아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친정 남동생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협박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남동생 회사 망하게 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라며 계속 압박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생한테 피해가 갈까봐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생 민우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상의했을 때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누나, 걱정하지 마.
형부가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망할 만큼 취약하지 않아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민우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와는 별개로 자기 회사도 따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업계에서의 신뢰도가 남편 회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형부가 우리와 거래 안 한다고 소문내봤자 오히려 형부 회사 신뢰만 떨어질 거야라며 민우가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이 협박하더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자기한테 부메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부터 남편 회사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업자끼리의 신뢰를 깨뜨리는 회사라는 식으로 말이죠. 민우가 누나 형부가 우리 거래 끊는다고 업계에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오히려 형부 평판만 나빠지고 있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누가 더 급한지 알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고 오히려 남편 쪽이 더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7. 소문이 퍼지면서 남편의 회사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11시쯤 남편 회사 정문 앞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투자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몰려들어 약속을 지키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 당장 와봐라며 급하게 부르더라고요. 회사 앞에 도착하니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차량 경적 소리가 뒤섞여 귀가 아팠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동생한테 연락해서 거래 재개하자고 해봐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상간녀까지 회사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사장님, 약속하신 자금 지원은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라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한테서 돈까지 받아내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은 너무 성급해라고 말하는 걸 몰래 녹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상간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믿고 있는 남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한테 돌아오겠다고 하네요 라고 말했을 때 상간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저한테는 당신과 완전히 끝났다고 했는데? 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네라고 생각하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을 향해 당신, 나를 이용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균열이 생긴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약속한 돈, 이자까지 쳐서 다 갚으세요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남편은 이제 저와의 이혼 소송, 상간녀와의 금전 소송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일 가관이었습니다. 다 내가 성질 부려서 생긴 일이야라며 저를 탓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이혼 취소하고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자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년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라며 정말 무섭게 소리치더라고요. 다행히 집안 CCTV에 그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어요. 시어머니의 거친 손길과 소리 지르는 모습, 그리고 제가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까지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시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께 CCTV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모든 걸 법대로 해결하자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모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제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명백함이라는 판결문을 받았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기혼자와의 불륜 관계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음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폭행 및 위자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이것도 승소했어요. 집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남편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투자자들과 거래처에서 제기한 여러 소송들에 휘말려서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상간녀도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남편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어요. 당신 같은 실패한 남자는 필요 없어라며 차갑게 말하고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혼자서 모든 빚을 감당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라고 말했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인 거죠.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특히 동생 민우가 누나가 용감하게 잘 해냈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해줄 때는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도 예림이가 옳은 선택을 했다. 우리가 뒷받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든든하게 지지해 주셨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네요라며 격려해 주었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협박이라는 건 힘이 아니라 사실은 약점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협박했던 건 결국 자신이 얼마나 불안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협박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상처를 주는 관계에는 분명한 경계를 두어야 하고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그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저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